안녕하세요. 고로 코딩하다 보면 이 로직 저번에도 똑같이 짰는데 하는 순간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죠? 오늘은 바로 그 반복되는 코딩 작업을 확 줄여줄 마법 같은 기능 고 제네릭스에 대해 아주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 개발자라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겪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정수들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막 열심히 짰어요. 근데 바로 다음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번엔 실수들의 합계를 구해달래요. 와, 로직은 완전히 100% 똑같은데 고작 타입 하나 다르다고 이 함수를 또 만들어야 한다니. 이거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안 그런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 좀 보세요. 왼쪽은 sumInts, 오른쪽은 sumFloats. 함수 이름이랑 파라미터 타입인 int, float 64만 빼면요. 안에 있는 로직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코드가 몇 줄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로직을 하나 수정해야 한다? 그럼 다른 하나도 까먹지 말고 똑같이 고쳐줘야 하는 그야말로 유지보수의 악몽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런 반복적인 코드의 문제가 고 제네릭스가 등장하게 된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타입 하나 때문에 똑같은 코드를 계속 복붙하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나온 아주 똑똑하고 우아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예전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있었어요. 빈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10개를 쓰거나 리플렉션이라는 좀 더 고급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죠. 근데 솔직히 이건 안개 속을 걷는 거랑 비슷했어요. 코드는 코드대로 복잡해지고 진짜 중요한 타입 관련 에러는 컴파일할 땐 조용하다가 프로그램이 한참 실행되고 나서야 빵!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아주 위험했어요. 자, 그럼 그 자욱했던 안개를 시원하게 걷어낼 우리의 주인공, 고 제네릭스가 도대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네릭스의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실제 타입을 지정하는 대신 나중에 어떤 타입이든 채워넣을 수 있는 일종의 자리 표시자를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타입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요. 덕분에 int용 함수, float용 함수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어떤 숫자 타입이든 처리 가능한 범용 함수 딱 하나만 만들면 끝입니다. 고의 역사에서 1.18 버전은 정말 기념비적인 업데이트였어요. 바로 제네릭스가 공식적으로 언어에 포함됐기 때문이죠. 그전까지는 타입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면서 좀 불안정한 코드를 썼어야 했다면 이제는 컴파일러라는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안전하고 재사용성 높은 코드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제네릭스가 가져온 이점들은 정말 엄청납니다. 컴파일러가 타입을 미리 싹 다 체크해주니까 타입 안전성이 높아지고요. 당연히 중복 코드가 사라지니까 코드는 훨씬 간결해지죠. 또 런타임에 불필요한 검사를 안 하니까 성능은 빨라지고 로직이 딱 한 곳에만 있으니 유지보수는 말할 것도 없이 편해집니다. 그야말로 네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은 격이죠. 자, 좋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제네릭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이겁니다. addall이라는 제네릭 함수인데요. 이 함수 딱 하나면 정수가 들어오든 실수가 들어오든 어떤 숫자 배열이 와도 합계를 완벽하게 개선해낼 수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코드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부터 한 조각씩 뜯어보겠습니다. 제네릭 코드를 처음 보면 가장 낯선 게 바로 함수 이름 뒤에 붙는 이 대괄호 꺽쇠일 거예요. 바로 이 안에다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타입 파라미터를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컴파일러한테 보내는 일종의 신호예요. 야, 컴파일러. 잠시 후에 이 자리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실제 타입이 들어올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저기 t 보이시죠? 이게 바로 t라는 이름을 가진 타입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붙는 constraints.integer, constraints.float 이게 바로 제약이라는 친구입니다. 말 그대로 울타리 같은 거예요. t에 아무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너는 정수 아니면 실수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딱 정해주는 거죠. 이 울타리 덕분에 컴파일러는 함수 안에서 더하기, 플러스 연산을 써도 이건 무조건 안전하겠구나 하고 미리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네릭스가 타입 안전하다고 말하는 핵심 이유예요. 제네릭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한번 느껴보려면 예전 방식이랑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겠죠? 과연 코드가 얼마나 깔끔해지는지 직접 한번 화면해 보시죠. 자, 이게 바로 제네릭스가 없던 시절 인터페이스 애니, 그러니까 요즘에 애니를 쓰던 코드입니다. 일단 어떤 타입이든 다 바뀌면 하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스위치문으로 혹시 너 인트니?
아니면 플로64야? 하면서 일일이 타입을 물어보고 그에 맞춰서 형변환을 해줘야 했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실제 로직보다 타입 체크하는 코드가 더 길어질 판입니다. 이 방식의 제일 큰 문제는요. 이게 마치 시한폭탄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실수로 숫자 배열 대신 문자열 배열을 이 함수에 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파일러는 아무 말도 안 해줍니다. 그냥 통과시켜요. 그러다가 프로그램이 한참 실행되던 중에 갑자기 런타임 패닉이 터지면서 뻗어버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자, 이제 다시 평화로운 제네릭스 코드로 돌아와 보시죠. 어떻습니까? 그 지저분했던 스위치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합계를 구한다는 핵심 로직만 아주 깔끔하게 남아 있습니다. 코드가 훨씬 읽기 쉬워지고 이 함수가 뭘 하렸는지 의도도 명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정말 명확하죠? 안전성, 성능, 가독성, 간결함,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제네릭스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고 개발자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제네릭스를 기다려왔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네릭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몇 가지 포인트를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딱 알고 가시면 자신감이 확 붙으실 겁니다. 제네릭 코드를 여기저기 구경하다 보면 T, Any라는 구문을 꽤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처음 보면 T도 있고 Any도 있어서 대체 무슨 뜻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Any는 아주 특별한 제약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무 제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타입이든 들어올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과거의 인터페이스라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는 제네릭스 문법 안에서 T, Any라는 형태로 더 깔끔하고 명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제네릭스를 막 쓰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길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컴파일 에러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걸 딱 처음 보면 와,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지? 하면서 식은땀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전혀 쫄 필요 없어요. 이 복잡해 보이는 메시지 사실 까놓고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거든요. 컴파일러가 우리한테 아주 친절하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저기요, 이 함수는 숫자만 받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문자열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훨씬 낫죠? 프로그램 실행 중에 갑자기 뻗어버리는 것보다야 100배, 1000배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컴파일 에러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엄청 든든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첫째, 아주 간단한 것부터 만들어 보세요. 둘째, constraints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써서 안전한 울타리를 치는 연습을 충분히 하세요. 셋째, 컴파일 에러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길잡이처럼 생각하며 친해지세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네릭스가 멋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돼요. 코드가 정말로 더 단순해지고 명확해질 때 바로 그때가 제네릭스를 쓸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 제네릭스의 기본 개념부터 실용적인 팁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강력한 도구를 사용할 준비가 다 되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코드 중에 타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사해서 붙여넣었던 그 함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거 하나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그 함수를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